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저 PBR 수혜주 가능성이 있는 업체죠. 바로 한국 무브 넥스이고요. 기업 가치 대비로 저평가된 업체입니다. 오늘 제품 설명 그리고 재무, 밸류업 현황 말씀드리고 금리 인하 측면에서 밸류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품 설명부터 드릴게요. 한국 무브넥스의 주력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H 샤프트나 그리고 FX 아사이, 이렇게 두 개인데 전체 매출액이 거의 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제품이 바로 여기 보는 딱 이 제품 두 개인데요. 왼쪽이 바로 이제 엑셀 아사이, 그리고 오른쪽이 하프 샤프트입니다. 엑셀 아사이 같은 경우에는 샤시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고, 이제 전륜, 후륜, 그러니까 바퀴 앞부분, 뒷부분,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동력도 전달하고, 제동하고, 그리고 조향, 이런 부분,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고요. 하프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엔진, 그리고 변속기에 나오는 동력을 이제 바퀴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이 거의 1조 5천억을 이제 한국 무브넥스에 이제, 가져다 주고요. 그러면 한국 무브넥스의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서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도 9,540억에서 이제 2023년도까지 1조 5천억으로 5년 동안 5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19년도 149억에서 2023년도 593억으로 수익성의 성장도 좋죠. 영업이익이 좋으니 당연히 이제 당기순이익도 좋고요.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 보니까 부채 비율도 한 150% 정도로 안정권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 PBR 관련주니까 한번 PBR 얼마 전 봐야겠죠? 한국무브넥스의 이제 PBR은 0.45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BPS랑 EPS만 보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한 최소한 13,000원, 14,000원대는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저 PBR 플러스 이제 가치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사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테마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소외되고 이제 가치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부가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한 1월 1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코스피가 6.3% 상승했죠. 가치주의 대표적인 금융 그리고 금융 외에도 지주사까지 코스피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그리고 PER 등 주요 투자 지표가 저평가인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 한국 모브넥스의 이제 PBR을 보면 0.45, 그리고 EPS는 1549인데 통상적인 곱하기 10배를 때려도 15,000원 넘잖아요. 지금 완전히 저평가인 상태고요. 가치주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PBR과 PER 등 투자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적혀 있죠. 결국에는 이번에 그 가치주로서 그리고 저 PBR 특혜 부분에서 한국 모브넥스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이 예전의 기대감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대감이 한 100 정도였으면 지금은 한 30 정도?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인하가 과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제지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 알기 위해서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해줘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랑 한국이 금리 역전 현상이 된 지 오래돼가지고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좀 많이 갔었을 건데,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는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비로 이제 경제를 좀 돌리는 회사인데,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그 미국의 기준 금리가 5%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2022년 10월부터 이제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도 좋았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고 소비 경제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이는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고요. 그 탄탄한 미국의 소비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좀 많이 없어졌죠. 금리가 오히려 인상되면 인상이란 말이 나오지 금리 인하는 이번 연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밸류업 현황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좀 확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미국의 그 소비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떨어진 거고요. 그 때문에 더 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예전이 100이었으면 한 20 정도로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7월부터 이제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이제 그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현대차와 함께 개발을 하고 현대차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 그때부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조정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저 PBR 관련주로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을 했지만 이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라졌고 그리고 저 PBR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간 사그라지는 그런 상태였죠. 총선에서 심지어 민주당이 이기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 그 많았던 프리미엄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지지선 부분까지는 안 떨어졌고요. 만약에 지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없고 밸류 프로그램도 현재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큰 모멘텀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지지는 구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바닥을 지지는 구간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여기 있는 60일선을 많이 돌파를 하잖아요. 그 뒤로 조정을 받았을 때 혹은 더 떨어져 가지고 추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A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